자유시장 자본주의의 본산이라 불리던 미국이 점점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우리가 흔히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라 부르는 모델이 있습니다. 국가자본주의란 시장 경제는 유지하지만 국가가 민간 기업을 소유하거나 강력히 통제, 자원 배분을 주도하는 경제체제를 말합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시장의 판단을 우선시한다면 국가자본주의는 국가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합니다. 국가가 민간 기업의 경영적 의사결정까지 관여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엔비디아와 AMD 사례인데요. 국가와 기업 간에 진행된 전례 없는 합의입니다. 이 두 기업은 미국 정부로부터 한동안 금지되었던 중국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 허가를 받으면서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자발적으로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세금이나 관세가 아닌 자발적 협정인데요. 매우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미국 법은 수출 기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제도를 우회한 방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통적인 위기 대응 수단을 넘어 국가 자본주의를 구현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텔 CEO에 대한 사임 압박, US 스틸 인수 시 황금 주식 확보,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 약속을 대통령이 직접 조율한 일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도 최근 기고에서 지정학 경제, 즉 경제 정책과 지정학이 융합된 새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 일시적 변화가 아닌 구조적 변화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미국이 점점 정치 리스크가 큰 신흥시장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매체들은 중국 방식의 국가자본주의가 비효율과 낭비, 관료주의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은 중국과 달리 제도적 절차, 사법체계 등 법치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행정부의 일방 독주에 제동을 걸 장치는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자유시장 원칙에서 벗어나 중국이 보여온 국가주도 시장 운영 방식과 흡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과 기업 자율성을 희생하면서까지 국가 전략을 우선시하는 접근이라 할 수 있죠. 다만 미국은 여전히 제도적 장치들이 살아있는 만큼 이 변화가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정착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